네, 증빙 서류에 대한 샘플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기한서, 품위서, 지출결의서 이런 내부 결제 서류들 어떤 형식이냐면 보통 구매 요청서라고 하는데요. 구매 요청서는 그 해당 연구 담당 부서에서 이제 기한을 하겠죠. 어떤 연구에 필요한 어떤 뭘 구매하겠다 하는 기한을 할 거고 이제 기한자들은 보통 연구 참여 인력이 될 겁니다.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고 과제명 어떤 과제에서 사용한다? 그러면 뭐 과제에 대한 정보들을 그 기록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해당 과제에 대한 집행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비용으로 나가는지 이제 이게 연구시설 장비비인지 연구활동비인지 뭐 이런 부분에 체크를 해서 뭐 넘겨줄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구매 세부 항목 세부 목적, 뭐 어떤 목적, 기술개발 과제 수행 사업계획 표시된 뭘 위해서 이제 구매를 한다라는 거고 특기사항이 있으면 뭐 언제까지 납품하고 납품은 어디로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구매 품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금액을 기재를 하게 될 거고 공급하는 자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을 기록을 할 거예요. 이거는 사전에 뭐 구매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새로 이제 공급자의 정보를 확인해서 이제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요. 보통은 이제 구매 요청을 할 때 몇 개 견적을 받아보고 그 중에서 이쪽 업체랑 거래를 하겠습니다. 라는 이제 결제 서류 형태로 올리게 되죠. 그리고 쭉 구매가 승인이 돼서 쭉 진행이 되고 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. 돈이 나가기 전에는 뭐 마찬가지로 과제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이 돈을 내보내는 부서는 보통 재무팀이 될 거고요. 뭐 재무팀이 회계팀이나 경리부서가 되겠죠. 이쪽에서 이제 구매 요구했던 대로 이제 구매를 하고 물건이 나가는데 재무팀에서는 이제 이 관련돼서 증빙이 뭐가 들어왔는지 뭐 세금 계산서가 들어온 건인지 아니면 뭐 계산서 건인지 아니면 연구비 카드를 쓴 건지 그 거래처에 대한 정보는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 관련된 증빙 서류가 맞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서류들일 거고요. 그 다음에 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이제 구매 요청서는 구매 요청을 해서 이제 타고 넘어온 서류들일 거고 물건이 납품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까 우리가 부속 증빙이라고 얘기했던 검수조사나 거래 명세서가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검수가 완료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고 세금계산서가 맞는지 여부를 이제 따져보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통장사본은 여기 입금해야 되는 이 계좌번호를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들을 이제 쭉 기재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회계팀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관련된 전표, 이제 회계상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지에 대한 전표까지 처리를 해서 뭐 지출결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. 이 제시된 양식은 샘플입니다. 이 샘플은 이런 용도로 우리가 내부 기한 서류들을 만든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. 형식은 각각 기업마다 다 필요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서나 이체 확인 즉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거 필수 증빙이라고 말씀드렸던 적격 증빙들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가 있습니다. 공급자의 중요한 상호, 사업자 등록번호,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, 그리고 작성일자, 공급가액 및 세액 이게 정확해야 돼요. 이 외에 나머지 항목들은 오기를 하거나 잘못 기재를 하셔도 이 증빙의 효력은 상관이 없는데 이 지금 표시해드렸던 부분들은 잘못 기재가 되면 이 증빙의 효력 자체가 상실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법적으로 적격 증빙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은 이 기본 정보, 지금 필수적인 정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표기가 되는 것들이 적격 증빙입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승인번호, 승인이 완료된 전자세금 계산서에 부여되는 번호, 승인번호가 있는 서류여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계좌이체를 할 때는 계좌이체는 은행에서 뛸 수 있는 서류인데 이체 확인증에서 꼭 필요한 거는
돈을 수취인의 계좌번호와 예금주명, 우리가 여기서 공급한 사람한테 세금계산서로 보면 이 공급자에게 돈을 주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공급자한테 돈이 들어갔는지 계좌번호와 그 예금주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확인되지 않는 서류들을 종종 제출을 하세요. 이 부분 좀 유의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. 신용카드 결제 정보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에는 이제 공급하는 자의 상호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금액과 일자, 거래 일자가 여기 거래 일시가 다 기재가 되죠.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의 필수적인 정보들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도 다 있어요. 여기 없는 건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인데 연구비 카드는 처음부터 그 카드를 등록하는 자체의 정보가 있습니다.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서 그 정보가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.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이 카드 전표랑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발급이 되는데 거기서 확인이 안 되는 게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죠.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가 아니라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이제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검수조서인데요. 견적서도 세부 품목이나 스펙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맞는 거고요. 거래명세서인데 뭐 품목의 블랙박스 A 외 몇 개,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건 거래명세서가 아니에요. 거래명세서는 이 거래를 하고 상호간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이걸 주고받거든요, 한 장씩. 거기 서명도 하고. 서명을 하는 걸로 검수조서를 좀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. 어느 일정 부분. 그래서 상호간에 이게 명확하게 내가 요청했던 게 물건이 그대로 납품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품목명, 규격 정확하게 기재하고 수량도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돼요. 그리고 단가에 대한 그 부분도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우리가 주문한 부분대로 물건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. 검사조사는 회사마다 양식이 천양지차예요. 하지만 이 목적은 하나입니다. 우리가 요구한 대로 물건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. 뭐 어떤 건 거래 명세서만으로도 확인이 되겠죠. 여기에 뭐 기성품이면 뭐 블랙박스 10대 해서 요구한 사양의 규격에 블랙박스 10대 들어온 게 확인됐으면 검수가 끝난 거죠. 그럼 뭐 여기 인수자의 서명, 검사자가 서명하고 뭐 이걸 검수조서로 대신할 수도 있겠고요. 근데 이제 성능이 필요하거나 안에 뭐 조립형 PC인데 CPU나 뭐 메인보드나 이런 것들의 성능을 각각 기재를 해서 뭐 요구를 했던 거다 하면 그거에 대한 납품된 성능이 맞는지 요구한 부품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서 합격 불합격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뭐 개발품이라고 해서 뭐 어떤 성능을 유지해야 되거나 그 기능이 구현돼야 된다 하면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요소, 요인으로 쭉 기재를 해서 이게 합격인지 아닌지 불합격인지를 체크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납품받은 물건이 요구한 물건과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된 내부 서류를 검수조서라고 합니다.